네, 이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보신 세 작품이 이제 코미디 작품이라고 묶어놨는데 저는 되게 생각보다 섬뜩한 면모들을 많이 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물들을 되게 따라가는데 상당히 사려 깊은 시선으로 보고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독님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새 감독님 모셔왔는데 이제 감독님들 각자 저 마이크 소리가 좀 커서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감독님들 자기소개 한 번씩 엄민석 감독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일 40세 치민 아이돌. 이렇게 말하면 자기소개 같은데 영화 제목이 이렇고요. 네, 그걸 연출한 엄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구리 왕자 연출한 이경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놀이 간다 연출한 이정현입니다. 네, 질문은 저희가 이제 개별적 마이크를 들여서 이제 질문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 채팅 통해서도 질문 이제 보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들께 이제 공통으로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 작품이 상당히 인물들이 되게 불안하면서도 그리고 기존에 봤던 작품들에 비해서 되게 사려 깊은 그런 시선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어떻게 이 작품들을 시작하게 됐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내리다 보면은 진짜 세상에 별별 사람이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 중에 하나 좀 인상 깊었던 게 한 인플루언서 분이신데 본인이 좀 약간 뭐랄까 되게 중성적인 음악과 춤을 추시고 그걸 찍어서 올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노래도 직접 만드시고 안무도 직접 만드시고 그게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악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정도는 조금 응원해 줄 만하지 않나?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저의 취향일지도 몰라요. 저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존중받고 싶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지 못하게 뭔가 이해 못하는 이유로 이렇게 비난을 일색한 사람들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저 정도는 좀 응원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적어도 저는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일단 이야기를 조금 시작한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어떤 자전적인 성격도 반영됐다고 하는데 또 어떤 점에서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원래는 한 20살 초반쯤에 음대 입시를 준비하다가 스스로가 뭔가 음악하는 스스로가 너무 못나 보여서 내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불안했던 당시에 저의 마음이나 이제 와서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랬나? 뭔가 저보다 더 잘하는 음악가들이나 인스타그램에 잡히는 아티스트를 보면서 나도 좀 더 잘해볼 걸 아니면은 좀 더 음악을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나를 좀 좋아해 줄 걸 그랬나? 했던 생각들이 시나리오 쓰면서 조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보면서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나는 응원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좀 그런 메시지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경석 감독님. 네, 처음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된 계기는 저희 동기들끼리 어떤 워크샵 개념으로 3가지 제약을 공통적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시나리오를 써보자 라는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제약이 저수지에서 영화를 찍을 것, 두 번째 제약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는 대사가 들어갈 것, 세 번째가 화장품 소품이 들어갈 것. 요 3가지 제약 속에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이 한 2년 반
거의 3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때 작품이고요. 제가 대학원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그 기초 제작 실습 박희웅 교수님께서 빨리 시나리오를 내라라고 닥달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창신동 모자 사건이라고 그 제가 모티브로 했던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아 이거를 좀 빗대서 약간 모녀 이야기로 바꾸면 재밌겠다. 사람들한테 좀 메시지도 줄 수 있고 사회적인 메시지도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을 하나씩만 좀 더 드릴게요. 어쨌든 이 세 영화에서는 어쨌든 좀 특이한 인물들 그리고 보통은 일상적인 인물들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뭐 김창일 분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개구리 왕자라는 것 역시도 좀 환상적인 설정을 가져오기도 하고 수미라는 인물 자체도 상당히 좀 불안하면서도 상당히 여린 면모들을 가진 그런 인물들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물들을 설정하고 캐릭터를 구축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는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되게 모질이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3자로서 멀리서 바라보기에는 되게 철없어 보이거든요. 40살이 돼서 뭔가 10대, 20대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돌을 한다는 게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멀리서 보면 어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요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창의의 캐릭터를 만들어보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뭉쳐서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캐릭터 빌딩을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사실 외모도 저렇게 준수하지 않은 배우로 조금 데려갈까 생각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창의 캐릭터 빌딩할 때는. 그래서 뭔가 40살에 되게 투박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저씨가 아이돌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저거에서 인지부조화가 올까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초고에서는 창의 캐릭터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쓰고 나니까 내가 관객이라면 저 사람을 응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살살 되고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사람을 보면 사실 응원해주기보다도 뭔가 좀 피드백을 주고 싶고 정신 차리고 쓴소리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모질이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뭔가 남의 꿈을 내 꿈을 응원받으려면 적어도 누군가 봤을 때 근데 일말의 가능성은 있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그래도 창일이가 응원받게 하려면은 건실하게 살게 해야겠다. 그래서 좀 뒤에 가서 그래도 외모가 막 심각하게 하자가 있는 편은 아니고 또 건실하게 집도 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다는 설정을 좀 붙이게 됐던 것 같아요. 좀 돌아보면 좀 더 자극적으로 더 뭔가 삶을 되게 하층 밑으로 더 넣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긴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창일이가 좀 응원받을 수 있는 포지션의 캐릭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되게 중산층이어가지고 되게 오히려 좀 보편적인 인물이라 공감대를 더 얻기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잊어서 생각하는 건데 죄송해요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나면 네, 생각나요. 경석 감독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저는 이번 영화 시나리오의 목표가 이상한 사랑 영화를 만들자여서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인물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심플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개구리 왕자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을 쫓아서 온 여자 캐릭터 형사지만 살인자를 사랑한 그런 남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심플하게 처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아들의 입장이 이제 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너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소재가 너무 무겁고 어두운데 이게 어둡게 가면 너무 관객들이 힘들 것 같고 지루할 것 같아서 좀 약간 밝고 약간 좀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약간 배움의 끈이 모자라서 가끔은 무식해 보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 수미라는 인물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꽃놀이 본다거나 뭐 춤을 추는 장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들께 개별적으로 질문 하나씩만 드릴게요. 이번 이정현 감독님부터 좀 여쭤볼 텐데, 그게 사실 연출을 하면은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그런데 여기서 수미 역까지 이정현 감독님이 연기를 하세요. 그래서 고충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셨어야 되는지. 고충이 너무 많았고요. 일단 제가 처음 작품을 연출하는 거라서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된 상태에서 배우 캐스팅을 할 일단 제작비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배우를 캐스팅했을 때 그 배우한테 이렇게 연출을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코티 작업을 할 때 거의 뭐 2일차에 100컷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시간이 없다 해서 그냥 제가 연기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시간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게 다들 너무나 힘드시지만 이게 연출하고 연기하고 컷하고 다시 와서 미술부터 소품 제작 다 하고 또 스태프들 막내일까지 하면서 다시 연기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와, 이게 진짜 3일 동안 정말 네, 진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왕자 이경수 감독님께 하나 여쭤볼 건데, 저는 영화 보면서 약간 더랍스터도 좀 생각이 났었어요. 오히려 거기는 사랑을 안 하면 동물이 되는데 여기는 약간 사랑을 해야 좀 동물이 된다는 좀 기묘한 설정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저 형사가 오히려 개구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설정들을 어떤 식으로 잡고 이 영화에 임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전 이 개구리 왕자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개구리가 되려는 인물인데, 뭔가 동물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진 어떤 인지나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어려운 현실을 좀 잊어버리는 그런 선택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이게 러닝타임이 10분인데 그 10분이라는 러닝타임 안에 좀 많은 레이어를 쌓기 위해서 좀 유명한 동화를 일부러 가져온 것도 있었습니다. 질문이 또 뭐였죠? 아, 네, 그거였고, 하나 더 궁금한 거 여쭤보면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의 정의가 뭘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순식간에 그 번개 소리가 들리고 둘이 마주치면서 사랑에 빠지면서 키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들은 좀 어떤 의도로 좀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뭔가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상형이 있는데 그 이상형과 전혀 다른 인물임에도 뭐 한눈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래에는 뭔가 수많은 많은 인과관계들이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인물 아예 외부에 있는 번개라는 좀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그 번개 때문에 팔도 맞잡게 되고 눈도 마주치게 되면서 그 순간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라는 뭔가 그런 설정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나루세 미키오 감독의 번개라는 영화를 또 너무 좋아해서 그 영화를 좀 따라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네. 오마주를 했다. 네, 좋습니다. 엄민석 감독님, 저는 또 감독님 작품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감독님이 어떤 아이돌 좋아하실까? 네, 그리고 또 분명 음악들을 좀 작업을 했잖아요. 가공되지 않은 그런 음악들 하셨는데 어떤 레퍼런스나 그런 것들도 있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레퍼런스, 일단 좋아하는 아이돌은 저는 J-pop 많이 듣는데, 네, 아이명이라고 하는 그 싱어송라이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서사에는 분명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분도 시작을 길거리 라이브에서 시작을 하고 본인의 마케팅을 길거리 라이브를 하고 그걸 뭐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다 하시기도 하셨고, 그게 결국 계속되면서 회사를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대성공한 가수가 되었어요. 그 서사에서도 어느 정도 가져온 게 뭐 무식 중에 반영된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레퍼런스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 외에도 모 아이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분도 조금 비슷한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좀 제가 막 몸담고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뭐 팬들이 보기에는 그분이 외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아이돌로서 자신이 되게 부족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놀리는 말도 굉장히 많고 비하하기도 하고 원래 뒤에서 욕도 먹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또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근데 제 멀리서 보는 제가 보기엔 그냥 한없이 멋있기만 한 거예요. 노래도 직접 만드시고 그래서 뭐 안무도 멋있고 실제로 궁금해서 그 공연 영상까지 봤는데 제 눈에는 사실 그렇게 막 부족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팬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뭔가 진짜 아이돌 이야기를 내가 그려야 된다면은 이분을 레퍼런스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무래도 포지션이다 보니까 실명 언급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마음속으로는 진짜 크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냥 괜한 뭐랄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본 뉴스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좀 관객분들께 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아이패드가 없어서 오픈 채팅을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혹시나 질문 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그 꽃놀이 간다 그 이정현 감독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개봉했을 때 1,300명 관객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요. 예, 이제 중앙대학교 올 일이 없어요. 제가 처음 봤어요. 흑성역에서 내려가지고 한참을 걸어갔는데 숨이 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다시 여기 중앙대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고생을 했는데 영화를 다시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꽃놀이 간다 제목 자체가 이게 맥카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목에 속아가지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엄마랑 꽃놀이 가면서 버스 안에서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 그 충격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히치코의 그 사이코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완전히 그 사이코의 여성 버전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오마주 하신 건지 그런 좀 생각 좀 들었고 그 장면의 그 충격파가 아무튼 영화를 딱 봤는데 그게 인상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은 분명히 감독님이 처음부터 의도를 하셨을 텐데 첫 장면을 보면은 언덕을 이렇게 넘어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은 분명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것도 참 궁금했을 것 같고 아무튼 영화 너무 좋은 작품이었고 감독님의 다음 작품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꼭 다음 작품 빨리 장편이면 더 좋고요. 예, 기대하고 있다는 1,300명 관객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사인해줘야 되겠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제가 홍보도 못했는데 이렇게 중앙대까지 찾아와서 봐주시고 정말 너무 감동이고요. 네. 나한테 사진이라도 저랑 같이 좀 제가 알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꽃놀이 간다 때 교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교수님이세요. 앉아 계신 박기훈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너무 창피하시는데요. 저는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었거든요. 더 잘 쓰라고. 근데 어쨌든 이런 교수님들의 질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 다음 단편도 지금 완성을 해서 여기 앉아 계신 이창재 교수님께서 많은 또 질책을 주셔가지고 최정인 교수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잘 완성을 했고요. 곧 이제 공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질문하셨던 그 첫 장면 같은 경우는 뭔가 의미심장하게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병원비를 못 내기 때문에 이제 횡패부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뭔가 다짐을 해야겠다, 다짐을 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언덕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언덕을 그래서 많이 섭외를 했는데 거의 다 중대에서 많이 찍었어요. 네, 중대에서 많이 찍어서 언덕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다짐하고 올라오는 거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수미가 병원에서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날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 수미의 그냥 착각이고 환상인데 이제 마지막에 백골이 될 때까지 계속 시체랑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사람 뼈가 남으려면 사실 몇 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좀 살이 좀 썩어서 붙어 있는 그런 더미를 찾고 있었는데 제작은 절대 못했고요. 거의 단위가 너무 비싸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특수효과 팀들이랑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좀 그 시체 더미를 좀 구하러 간다라고 이제 연상호 감독님 쪽에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가봐라 거기 창고에. 그래서 가보니까 더미가 그 나온 해골이 그 지옥의 UIC 해골이에요.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시라고 하셔서 그냥 이렇게 해골 가져와서 했는데 그게 좀 아쉬웠긴 했어요. 예, 제작비가 없어서 이렇게 더미 제작을 못했던 거. 예, 어쨌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수미의 어떤 그 전에 있던 게 되게 선형적인 것 같은데 되게 주마등인가? 아니면 그 찰나의 순간들이 편집된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지금 질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개구리 왕자 이영숙 감독님께 질문 들어왔네요. 이제 개구리를 직접 현장에서 채집했냐? 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크레딧 보면 개구리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개구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핸드킬로 이제 짜부가 당한 이 개구리 미술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개구리 같은 경우는 촬영 2주 전부터 이제 분양을 받아서 열심히 키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전라남도 어디에서 채집된 친구라고 해서 서울 구경 좀 시켜주고 촬영 끝나고 잘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이름 같은 경우는 카이오스라고 좀 지었는데 그냥 숨겨진 의미 같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번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사랑, 그 순간적인 시간, 그 시간의 신 이름인 카이로스를 따왔습니다. 네. 짜부당한 미술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거는 저 연출부 신승민 님이 계신데 저희 쿠팡에서 그 젤리를 시켰어요. 뭐 딸기맛, 청포도맛, 개구리 내장과 개구리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잘 손으로 몽개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엄민석 감독님께도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지인이신 것 같아요. 네, 촬영 전공이신데 연출이 되어 이제 타인에게 촬영을 시켜보니 어떤 기분이셨나요? 감독님도 원래 자체 아이디어가 많고 의견 많은 게 명쾌하신 분인데 연출해보고 어렵다 싶은 게 있었냐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일단 그 촬영 맡아주신 촬영 감독님이 저희 동기 연출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정기루 감독님께서 이제 친히 촬영 감독을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연출 감독이 돼서 항상 다짐했던 게 내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뭐 카메라의 위치, 구도 레벨, 노출 이런 게 아니라 컷과 그려진 이미지다. 이거를 항상 뭔가 버릇처럼 튀어나려고 해도 이걸 다짐하자. 이걸 가져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연출 감독이 됐으니까 촬영 감독이나 프로듀서의 롤에 최대한 관여하지 말고 나는 이제 돈만 내주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과 해야 되는 것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포기해야 되는 것들 이거에 너무 과하게 집착하지 말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갖고 가다 보니까 웬만한 데 촬영 감독님 말 잘 듣고 뭔가 굳이 개입하려 하지 않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튀어나오는 버릇들은 있더라고요. 뭐 카메라 좀만 더 올리자고 라든가 노출 기술적인 이야기죠. 노출이 좀
양옆이 좀 다른 저희 카메라 2개 있었는데 2개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이런 짜잘한 습관은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키스텝들의 의견 최대한 존중하면서 일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뭐였죠?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 드리면 감독님이 좀 원래도 귀여우신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제 나오는 김창현 캐릭터도 상당히 감독님을 되게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렉팅할 때 좀 그런 어떤 팁이나 뭐 그런 일화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되게 감독님을 많이 닮은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저를 어느 정도 체험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 귀여우니까 좀 귀엽게 액션해주세요 이런 거는 오가지 않았고요. 좀 제가 바랬던 거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중간에 위치인데 창일이는 건실하게 살아왔지만은 이 취미 앞에서는 되게 바보가 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신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길 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바보 같고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을 위주로 하게 되고 작은 말에도 뭔가 상처를 받지만 그걸 이겨내려는 또 다른 바보 같은 생각을 해내고 그런 부분이 좀 귀엽게 보여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못했던 말은 좀 이어지는 건데 뭔가 창일이가 건실하지 않고 이 아이 사실 먹고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그 아이돌 꿈에만 매달려서 저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저조차도 응원해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창일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자신의 삶도 꾸준히 케어하고 뭔가 현실적인 미래도 바라볼 줄 알고 그런 시선도 갖고 있다. 그 두 개의 시선을 갖고 캐릭터에 맡아주시길 저희 배우님께 요청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정현 감독님께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앞서 좀 겹치는 질문이긴 한데 연출을 하시면서 배우하기 되게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또 촬영하시면서 좀 에피소드 하나 저 이렇게 뭐 상충하거나 좀 어려웠던 그런 에피소드 하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래전이라 에피소드가 그냥 계속 빨리빨리 찍어야 해가지고 시간에 많이 쫓겼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아무래도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시나리오 작업. 여기 지금 중앙대 학생분들 되게 많으시죠. 대학원 학생분들. 한 가지 조언처럼 알려드리자면 저는 제가 그냥 배우지 어떻게 내가 연출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정말 교수님들이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피드백이 너무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고집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귀를 좀 열어서 교수님들 의견을 많이 들으면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교수님들한테 피드백 받은 걸로 시나리오를 고치고 그리고 외부에 아예 영화사 실제로 그 상업 영화에 뛰고 계신 분들한테 모니터를 돌려보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피드백 너무 굉장히 강하게 주시잖아요. 너무 힘들거나 슬플 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도 좀 잘 버티시고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최정희 교수님께 연락을 하면 됩니다. 진짜 위로 정말 잘해주시고요. 맞습니다.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막 교수님들이 너무나 막 따갑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상처가 되니까 이제 딱 교수님한테 딱 연락을 하면은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또 약간 이게 교수님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처음 시나리오 작업할 때 저는 그게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정말 대학원 오길 되게 잘했다. 등록금이 아깝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졸업해서 나중에 상업 영화 장편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도 이제 교수님들과 약간 좀 딜을 할 거예요. 내가 제가 기부를 좀 드릴 테니 이거 피드백 좀 해달라. 왜냐면 피드백이 진짜 좋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유명한 상업영화 감독님들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이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너무 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감독님들 이제 마무리 인사하시고 뭐 차기작이나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재밌게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차기작이라면 부끄럽지만 사실 이 시나리오 전에 제가 폐기했던 시나리오가 한 편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좀 그렇고 마라톤 하다가 갑자기 그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예비 신랑의 이야기를 쓰다가 말았는데 그거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돌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걸 완성했다는 목표로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학원 막학차를 지내고 있는데 또 이 저를 보호해줄 학교를 떠나고 나서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방비가 될 미래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뭐 수료 이후, 졸업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그 후에는 그냥 아껴놨던 미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서 또 재밌는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차기작 전에 이전에 찍었던 고급 워크숍을 빨리 편집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편집 다 마무리했고요. 올해 곧 공개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잘해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섹션 1 GV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